네, K리그의 뜨거운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K리그판 썰전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리그가 막바지로 다가온 만큼 2014 시즌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바로 2014 시즌 K리그 최고 최악의 외국인 선수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해당 선수 이름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그 3+1 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3명까지 보유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쿼터의 선수를 이제 한 명 더 보유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아시아 쿼터로 4명을 다 채워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그 3+1에서 이제 그 아시아 쿼터를 이제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제 기존의 외국인 선수를 채우는 분위기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좀 기량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쿼터를 다 채우는 구단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결국은 그 3+1이라고 해서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동유럽 쪽에서 스트라이커라든가 수비수를 영입하면서 3명을 채우고 한 명은 결국 호주 쪽이라든가 중동 쪽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다 구단마다 꽉꽉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전반기에 너무나 부진하면은 바로 임대를 보내거나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 구단들은 보통 3+1을 다 채우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방 구단이라든가 K리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승부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골게터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기량, 그런 다음에 이제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요소, 그 세 번째는 K리그 클래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경험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토스라든가 에벨톤을 수원이나 서울이 다시 영입하는 이유는 K리그 클래식에서 실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은 필요 없다. 그럼 바로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영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과거에 신태용 감독은 약간 좀 특이한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결혼 여부를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그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선수가 결국은 성공을 한다 이런 좀 지론이 있어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그리고 또 이제 데려온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좀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어요. 네, 많이 그래서 성공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못하는 선수도 갑자기 어디 중동 가서 이제 굉장히 이제 대박이 나는 그런 외국인 선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기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큼 그 리그에 잘 적응하느냐인데 그게 뭐 단순히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신태용 감독의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신선하면서도 많이 좀 이렇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이제 박항서 감독이 까보레 선수 영입했을 때 얘기인데 에이전트들이 보통은 외국인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으면은 김연애는 공중파에서도 최고의 방송인이고요. 아, 그렇죠. 저 유재석이죠. 네, 저도 뭐 해설위원 중에서도 최고의 해설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은 거를 보내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만 보고 영입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방법을 구단 안 관계자들이 특히 스카우터들이 현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박항서 감독이 브라질의 다른 선수를 보러 갔다가 TV를 틀었는데 브라질 지역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경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쟤 잘하는데 봤더니 까보레였어요. 그래서 TV를 그 순간에 틀었기 때문에 까보레를 영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선수 영입,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전에 이제 신태용 감독처럼 적응력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가 과연 거품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이런 판단도 매우 중요하죠.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를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좀 K리그에서 활용했던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좀 가장 잘한 선수 한 명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 역시 샤샤입니다. 네, 샤가 최고죠. 네. 샤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번 우승하기 힘든데 샤샤는 팀을 옮길 때마다 다 우승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샤샤만큼 최고의 선수는 없다고 저는. 그리고 샤가 득점력도 뛰어나지만 논란이 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연출을 하면서 축구계 이슈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최고의 외국인 선수 하면은 이제 골키퍼 쪽에 신이손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는 피아퐁부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샤라고 얘기한 게 샤샤만큼 강한 인상을 준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샤샤는 어딨나요? 사실 은퇴하고 지금 못했죠. 고국에서 쉬고 있나요? 쉬고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을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최근 들어서 저녁 먹지 않을까 이 시간에. 그- 아, 그렇겠네요. 예. 예능 쪽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사람들 나와서 네. 그 회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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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 아닌 회담.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과거 K리그에서 활약했던 사빅. 선수들 다 모여서 회담에도 재밌을걸요. 라돈치치도 예. 라돈치치가 볼만하겠는데요? 맨날 그거 봐요. 개그 콘서트 보면서 네. 유행어 우리한테 네. 맨날 하고 네. 그랬거든요. 그 사빅 선수는 네. 2개 국어, 3개 국어라죠. 그러니까 아. 일단 세르비아어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경상도어를 하고 표준어를 합니다. 또 그래서 아, 굉장히 사담은 여기까지. 다시 본론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 올 시즌에 좀 가장 잘한 선수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핫한 선수는 수원의 산토스 선수가 아, 아닐까 산토스. 네, 생각을 해요. 산토스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13골을 기록하고 있고 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이동국 선수를 뛰어넘는 예, 그런 이제 득점왕에도 가장 유력한 선수거든요. 네. 이제 팀도 이제 리그 2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토스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는 올 시즌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산토스보다는 레오나르도죠. 왜냐면 레오나르도가 도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10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네, 네. 마의 이명주의 9개 도움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6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전북 팬들은 애닝효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레오나르도가 확실하게 메워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전북이 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가장 잘한 건 레오나르도다. 마지막 도움은 조금 그 쳐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오심에 의한 논란이 도움이긴 있죠. 합니다. 네. 하지만은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또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아직 경기가 2경기 남았으니까. 저는 산토스 선수가 뭐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어서 네.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왕이라면은 충분히 올 시즌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동국, 산토스, 스테보 모두 13골에 묶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수가 가장 적은 이동국이 득점왕을 차지하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뭐 네. 네. 그러니까 뭐 경기를 봐야 알겠죠. 한 번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산토스 선수는 막 뭐 던지지 마세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도움도 또 6개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정말 뭐 자기가 골도 넣을 줄 알고 또 동료를 도울 줄 아는 그런 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레오나르도가 그렇다는 거죠. 6골 10개의 도움이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네. 뭐 두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원의 산토스와 전북의 레오나르도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선수가 뛰었던 경기에서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월 11일이었죠. 날짜까지 기억하고 네. 계세요? 전남과 수원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전까지 굉장히 수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전남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1대1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산토스 선수가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수원이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제 이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줄곧 단독 2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 골이 아니었더라면 수원이 조금 더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때 그 결승골, 산토스의 결승골이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오나르도의 모든 경기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매 여러분. 경기가 중요하죠.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실은 그 오심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킥 상황에서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예,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준비해 갖고 저는 옵니다. 10월 11일 경기입니다. 네. 전남전이었죠. 준비하셨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그 경기에서 이제 까요 선수에게 내주고 도움을 하나 그게 추가하는 가장 어떻게 최고의 활약을 보인 장면이에요. 최고의 활약이 아니라 가장 인상 깊었던 지금 장면이에요. 약간 미간이 붉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즌 초반에 반짝 활약을 하고 나서 후반에는 이제 나 재계약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방심한 지금 플레이어죠 지금. 저는 약간 스토야노비치 같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정하진 쉽게? 않고요. 여하튼 뭐 모든 경기가 대단했을까요? 아유. 네. 인정하는 걸로. 저처럼 좀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오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니 메모 근데 좀 저는 궁금한데요? 항상 얘기하는데 김현애 메모 기자가 좀 이렇게. 방송을 정말 날로 먹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한 거예요? 번도 준비를 안 하다가 한 번 준비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오래요. 여기 준비해온 거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왜 레오나르도 최고의 순간은 없나요? 아 제가 머릿속에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제가 그 페널티킥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먼저 얘기를 꺼낸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리그 막바지로 갈수록 두 분도 참 막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저 두 차이죠. 네.
근데 뭐 저희가 직접 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 축구화에서 올해 최고의 선수로 이제 산토스와 전북의 레오나르도 선수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아쉽지만 참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쳤던 최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최악의 선수를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의 하파엘.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대안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하파엘 선수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서울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파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여전히 해결사 부재에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하파엘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가장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안의 빈자리를 하파엘이 메우려고 했는데 하파엘도 못 메운 그 빈자리를 메우려던 에벨톤이 가장 최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같은 서울 선수를 꼽아서 좋은데 네. 왜냐면 항상 이제 그 대안의 그 빈자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들은 좀 그리워하고 또 이제 좀 새로운 선수를 이제 기대하는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뭐 하파엘과 마찬가지로 에벨톤 선수도 그 이후에 전혀 이제 데뷔골만 이제 좀 괜찮았어요. 반짝. 활약이 있었고,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9월 이후에 또 이제 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결국은 그러면서 뭐 박희성 선수라던가 뭐 윤주태 뭐 이런 선수들이 더 고생한 시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에벨톤 선수의 그런 활약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에벨톤이 3골에 멈춰 있거든요. 네네. 근데 FC 서울이 워낙에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지만 네네. 최전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을 보여주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파일이라든가 에벨톤의 부진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선수들 외에도 또 제주의 스토키치 선수 최고죠. 네, 어떤 의미에서 최고예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등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진.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뭐 박수창, 김현 이런 공격수들이 그렇게 파괴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 밀려서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선수가 바로 스토키치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 선수 지금 잘 걸요 이 시간이면? 네. 우리 전문가예요. 아니 그게 뭐 하고 아니라요. 있는지 네, 전문가. 그 외국인 선수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야. 네. 네. 저는 외국인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기대만큼 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스테보 뭐 네,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스테보, 뭐 레오나르도, 산토스, 카이오, 네. 뭐 그리고 몰리나라의 에스쿠데로도 기대만큼의 득점력이나 좀 활약은 애매한 것 아니고요. 같아요. 네. 그리고 디오고 같은 경우도 인천에 네. 제대로 활약을 못했고 뭐 경남의 에딘이라든가 네. 스토야노비치 같은 경우도 물론 스토야노비치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네. 밥값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쓰레텐 수비 쪽은 괜찮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쓰레텐이라든가 알렉스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은 뭐 윌킨슨이라든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에벨톤 영입은 진짜 기대가 컸는데 성남에서 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네. 무언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또 골을 넣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갈수록 이 친구가 참 최용수 감독을 네.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대안의 자리가 크긴 크네요. 네, 크죠.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네네. 대안의 자리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 축구화를 치면 거의 저 같은 자리죠. 네. 근데 결국은 자. 대안도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가세요. 굿바이 자, 테니스 샤이나.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하파엘이나 에벨톤을 앉혀놓으실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꾸 무슨 호소를 해요. 점점. 근데 요즘 불안한가 봐. 부지런하게. 불안한가 봐. 평생 준비 안 하다가 오늘 준비했다고 막 광고하고. 아니요, 계속 요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두 분 티격태격 그만하시고요.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이 참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K리그만의 경기 스타일과 또 현지 적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야 좀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적응 잘 해주시고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먼 곳에서 K리그를 위해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좀 따뜻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따뜻한 말이면 보일러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자꾸 물이 거꾸로 잡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K리그 클래식 얘기에서 좀 한정돼서 얘기해서 그렇지 챌린지로 가면 아드리아노. 저희가 이제 대전 우승 특집으로 해서 자주색 옷 맞춰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능성 있는 외국인 선수가 와서 같이 성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K리그 클래식 무대가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제 K리그에서 뛰었던 데닐슨 선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중동 쪽에도 건물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남에서 뛰었던 마시아이 선수는 브라질에 정말 대정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땅 사세요. 따뜻한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조언을 결국은 해주셨네요. 이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김현애 기자가 여기 없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브라질에서 맞아요. 꼬이무식 하세요. 네, 두 분 좀 그만 싸우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내 멋대로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